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어제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청사 30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옥죄했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이었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일어나서 90도로 재판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1심 선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심과 오늘 항소심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지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크게 봐서 세 가지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어떤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그 판단의 준거가 됐던 게 세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부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그 협박이라는 표현,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기소가 됐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골프를 친 게 맞다, 그리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 결국은 골프를 안 쳤다라는 맥락으로 그걸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협박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스스로 결정한 거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닌데 협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죄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그 사진 공개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원본 사진은 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 등 4명만 있는 게 원본 사진이 아니라 한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 4명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본 사진 10명이 같이 찍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골프를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4명을 확대한 거, 이것이 이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건 1심 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 요구가 없이 백현동 부지를 스스로 이렇게 상향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협박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지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던 것이 항소심에는 전부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어쨌든 이 대표로서는 아직도 재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 무죄를 받았다라는 의미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좀 갖고 있는 판결입니다. 일단 현재 이재명 대표 재판받는 게 전부 5가지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있고, 또 위증교사, 이건 지난번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 있고, 대북송금 사건, 또 법카 유용 등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 이 나머지 3개는 지금 아직 1심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멀은 거죠. 이 전체 5개 사건 중에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 부분이 전부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가 무죄 났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일단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 물론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라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될 가능성 이쪽으로 이제 무게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에는 6월 안에는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얘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떤 경쟁이 이제 좀 별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유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좀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전부 무죄를 받음으로써 그러한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졌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만한 요소들이 확 줄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신의 길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뭐 보여주는 게 어제 이제 뭐 테마주 이재명 대표 테마주 엄청나게 치솟았지 않습니까? 반면 비명계들의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 완전히 꾸꾸라졌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 일단 검찰은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검찰이 그럴 힘이 있으면 좀 이 화재 예방하는 이런 쪽에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검찰에 대한 어떤 강한 이 불만이라고 할까요? 비판 이런 것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그 세밀회 쪽에서 강하게 좀 주장을 했었죠. 윤석열, 이재명 동시 퇴장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나름 어쨌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으로 인용해서 퇴진시키고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옴으로써 대선 출마가 이제 어렵게 되는 이 상황. 윤석열, 이재명 동시 퇴진을 해야 어떤 새로운 정치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무의에 그친 거죠.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어제 판결을 앞두고 불안감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내부에서 비명계들도 그렇고 흔들흔들 할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이러다가 이거 기각이나 각하 되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헌재를 향해서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는 바탕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바로 이제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진행해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라고 내부 사법 리스크를 벗고 나서 이제 헌재와 한 총리,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본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어쨌든 큰 짐을 하나 벗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정적으로 자신의 페이스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도 안정 중도 보수적인 쪽으로 상당히 스탠스를 좀 옮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신의 비호감 이미지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가, 자신의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러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경제나 민생 행보 또 정책에 있어서도 중도적인 정책 이런 쪽으로 좀 더 힘을 줘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이게 형사재판에서요,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받았는데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입니다. 1.7% 정도의 확률이라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으니까 정말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 이재명 대표가 그 벼랑 끝에서 그 드문 경우를 통해서 기사회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명계 쪽에서도 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확 줄었기 때문에 또 환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냈죠. 그러면서 힘을 모으자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주자들 중에서도 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을 비명 주자들이 좀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싸움은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도 민생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런 쪽 최근에 유종일 전 KDI에 계셨던 유종일 박사가 중심으로 돼서 이러한 중도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대규모의 모임, 학자 등을 포괄한 그런 모임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임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 중도 보수, 경제 중심의 이 민생 쪽을 포인트로 두고 좀 레이스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헌재의 판결이 나와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민주당 나아가서 야권에서의 그 이재명 일극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보니까 정의당 쪽에서도 뭐 이번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세론을 위협할 세력이나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마주 이런 것이 급등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주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